부족 집단을 벗어나 국가 체계를 갖추었던 3세기 고대 백제의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지와 유물이 발견됐다. 가마 형태의 노를 만들어 철광석을 녹이고 쇠를 만드는 과정은 현대의 관점에서도 매우 과학적인 기술로 판명된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치열한 세력 확장 속에서도 백제가 영토를 넓히고 풍요로운 농업을 유지했던 이유는 바로 철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백제의 안정적인 정치, 경제, 사회의 기반이 되어줬던 철기 문화. 남아있는 철기 유적을 통해 1800년 전 백제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백제가 건국되고 세력을 키워나갔던 힘의 원천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유적조사를 통해 한반도 고대사를 규명하는 이곳 연구소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에서 발견된 제철 유적지를 복원하는 실험이 한창이다. (3세기) 한반도 고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당시 국가들이 철기를 사용했다는 점으로서 철제 무기류를 제작하는 특별한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철을 생산하고 철을 가공했던 유적지가 발견되었고, 그 유적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해낸 제철로를 복원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이제 제철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점토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게 좀 물기를 많이 먹고 있어서 좀 약하기 때문에 대나무로 세운 이 골조를 만들어서 같이 올라가서 안정성을 지금 확보해가는 상황입니다. 열을 가해 철광석을 녹이는 가마 형태의 제철로는 점토를 쌓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집과 흙, 모래를 배합한 점토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치대어 모양을 만드는데, 실제로 유적지 벽체의 성분 분석과 동일하게 황토와 모래의 비율을 2:1로 섞어 1800년 전 방식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고대 국가 백제에 있어서의 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그 당시로는 굉장한 그 최첨단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철기는 어떻게 보면 그 농기구는 어떤 농업 생산을 크게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것이고, 특히나 또 당시로는 서로 영토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삼국 전쟁을 하게 되기에 그 무기로 그 가공 제작을 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런 농구나 공구나 무기로서 만들 수 있는 신소재 철기라는 것은 당시 고대에 있어서는 굉장한 어떤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유용한 물질로 평가받는 철은 단단한 성질 때문에 무기나 생활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에 철을 만들어 사용했고, 한대에 들어서 철기 생산 기술이 발달됐다. 이후 한반도에도 철기 기술이 도입되었고, 본격적으로 고대 국가들 사이에서 철기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는 부족 국가 간의 영토 전쟁이 빈번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철기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철에 있어서는 가야의 철에 주목을 해왔지만, 사실 제철 유적이 성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또 제철 문화의 전개 양상이 또 흥미롭게 전개되는 국가가 이제 백제입니다. 3세기 단계의 이 한강과 그다음에 이제 이 충청도, 그다음에 이제 이 전라도까지 포함해서 이 당시에 한반도의 남한의 서부 지역에서의 그런 그 정치체의 변화가 초기 백제와 주변의 마한과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마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그 철기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그 마한 지역에 발달한 철 문화를 보다도 약소 국가였던 걸로 보여지는 백제가 하나하나씩
그 병합해가면서 영역 국가로 확장돼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서기 전부터 3세기경까지 경기, 충청, 전라도 지방에 분포한 54개의 소국 연맹체였던 마한은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우세한 국가였다. 마한 시대에 제작된 철제 유물인 제갈, 쇠창, 칼 등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이는데 이는 마한 왕의 강력한 세력을 뜻한다. 당시 백제국은 소국 연맹체의 한 구성원이었고 마한 왕에게 실록을 보내거나 전쟁 포로를 바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3세기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급변한다. 북쪽에는 고구려 세력이 확장되고 남쪽은 백제가 주위의 소국을 병합하면서 마한을 약화시키고 독자적인 세력권을 확립해 나간다. 기원 후 3세기 단계에 이제 그 난란과 대방이 서서히 이제 약화되고 붕괴되면서 남하하는 그 집단들 가운데서 제철 장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마한 지역으로 흡수가 되면서 마한의 철기 문화가 발전을 하고 그런 그 발달된 마한 철기 문화를 또 백제가 또 흡수하면서 영역 국가화가 되면서 4세기 단계는 비약적인 철 문화를 발전시키고 제철장을 확대하고 하면서 군사적인 무기 발달, 농업 생산성 발전시키는 실제 농기구의 발달들이 이제 근초광대에 보여지게 되고요. 마한에 발달했던 철기 문화를 흡수해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확보했던 백제. 그런 기반에서 근초고왕이 집권했던 4세기에는 백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고구려를 공격해 영토를 확장했던 근초고왕은 강력한 무기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군사정책을 펼쳤고 이를 뒷받침할 내적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철을 생산하는 제철장이 필요했다. 백제가 통치한 남한강 유역 충청 지역은 철광석이 풍부하면서 제철 장인들이 활동했던 곳이었기에 백제의 철기문화 형성이 가능했다. 근초광대는 그러한 철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군사력, 그다음에 경제력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철장의 확대 발전이 이루어져서 진천 석장 유적과 그다음에 충주 칠금동 유적이라든가 기타 많은 그 백제의 제철 유적들이 최근에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제반 유적들이 근초광대의 철 문화의 획기적인 발전 양상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백제의 뛰어난 철기 문화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청주박물관을 찾았다. 우리나라 철기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제철 유적지는 백제가 통치했던 지금의 충청도 지역으로 보이는 중원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유적지에서는 철로 만든 화살촉과 손도끼는 물론 당시 철을 생산했던 제철로와 관련된 유물도 다수 발견됐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유물은 중원 지역에서 출토된 고대 제철 관련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송풍관, 노벽, 노바닥 등 이러한 유물들은 중원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고대 제철 문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유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치열한 삼국전쟁에서 백제가 강력한 군대로 영토 확장을 실현시킨 원동력이 바로 철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열로 철광석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찌꺼기 슬래그. 제철로의 형태와 규모를 밝혀주는 노벽편, 그리고 제철로에 바람을 넣어주는 송풍관까지 이 유물들을 통해 철을 생산하는 복잡한 공정을 과학적으로 구사했던 백제의 기술을 알 수 있다. 중원 지역은 백제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라 시대까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4세기 때부터 이후 토기신라 이후까지 계속해서 그 철을 많이 생산했던 그 지역으로 그 기록에도 남아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발굴 결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열을 가해 쇳물을 뽑아내는 제철로는 한번 작업이 끝나면 부수기 때문에 유적지에서 온전한 형태의 제철로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연구자들은 고대의 제철로 복원에 더욱 힘쓰고 있다. 1997년도에
국립청지박물관이 진천 석장리 고대 제철로를 복원하고 남은 시설물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백제시대의 제철 유적지 중 규모가 크고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진천 석장리 유적은 작은 골짜기가 있는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진천 석장리에서 출토된 유물에 따르면 대체로 3세기부터 5세기 초까지 이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철 생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국립청지박물관이 진천군 일대를 문화유적지표 조사를 하던 중에 석장리 일대에서 쇠찌꺼기라든지 송풍관 편들을 수습하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학술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860여 평의 규모의 발굴 조사를 거쳐서 노시설 36개와 제사 흔적 등 다양한 유구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진천 석장리 유적은 백제 최대 규모의 제철 유적이자 재련, 그다음에 정련, 그리고 용해, 단야 등 고대 철 생산의 모든 과정이 확인된 유적으로서 우리나라 고대 제철 연구의 모태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천 석장리 유적은 고대 국가 형성에서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철 생산의 과정을 밝히는 지표가 되었다. 철광석에서 철을 만들고 철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인 재련에서 단야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노의 형태와 구조가 비교적 잘 남아있어 이후 재련로를 복원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발굴된 제철로를 복원한 데는 보고학자나 금속학자가 추측이 되어 야철 장인이나 송풍관을 만드는 도예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회의를